뇌졸중을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해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네. 이름하여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 가자. 응급실 가자. 네. 문을 띄워드릴게요. 네. 응석 부리는 아이처럼 발음이 안 된다. 응석 부리는 아이처럼. 네, 김 교수님. 네. 예. 뇌졸중의 증상은 어디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슴에 통증이 혈관이 막히면 오는 거와 달리 뇌졸중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게 갑자기 생긴다는 겁니다. 갑자기. 천천히 서서히 생기는 것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갑자기 생겨야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응으로 따지게 되면은 입 주변에 이제 근육들, 그다음 인후두부의 근육들이 같이 마비가 오게 되면 네. 발음이 조금 어눌하게 되고 그다음에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쪽이 망가지게 되면은 갑자기 또 이제 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말은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어 장애가 있다, 뇌졸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이제 진행이 미숙해서 발음을 좀 이렇게 틀린다거나 네. 이렇게 그런 거는 괜찮은 거죠? 뭐 잠깐 갑자기는 아니고. 예, 잠깐 그러다가 네. 또 괜찮아지는 거는 별 문제 없다고 맨날 생각합니다. 틀린다는 거는 이제 갑자기는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 문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급작스러운 두통이 몰려온다. 아까 막 벼락친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조 교수님. 예. 예, 앞서 환자분 사례처럼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을 했다든가 혹은 대뇌혈관을 침범한 뇌경색이 동반된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뇌압이 상승하면서 급작스러운 두통, 구역 구토, 어지럼증, 이명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통 같은 경우는 누가 망치로 내 머리를 이렇게 내리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두통이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러한 두통들이 아침이나 새벽 이런 뇌압이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 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뇌압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런 내이기관의 압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도 이렇게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 살펴보고 네.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실 뭘까요? 실제로 술 마신 것처럼 휘청거리며 걷는다. 보행 장애가 좀 나타나나요? 실제 마신 건 아닌데. 예,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네. 이제 감각에 이상이 왔을 때 균형을 잡는데 조금씩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몸의 소뇌라고 하는 부위는 좀 균형을 잡는 기관인데 그쪽이 한쪽이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걸으면서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지럼증도 굉장히 조금 많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뇌에서 이상이 생기는 어지럼증은 약간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애매하게 어지럽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요. 오히려 뱅글뱅글 도는 거는 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증상들이 참 많은데 시각으로도 뭔가 오는 게 있대요. 한번 볼까요? 네. 네. 가끔 한쪽 시야가 흐리게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인다. 조 교수님. 네. 예. 이제 이런 증상들이 또 뇌경색의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머리에서 뇌에서 시각을 처리하는 이런 기관들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한쪽 시야가 이제 까맣게 보이는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시는 원래 저희 양 눈이 왼쪽을 보면은 이렇게 같이 보고 오른쪽으로 보면 따라가고 이렇게 한쪽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네. 이런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안구 운동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쪽 눈이 같이 안 움직이니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고요. 이럴 때 이제 한쪽 눈을 가리고 보게 됐을 때 두 개로 보이는 물체가 한 개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한쪽 눈을 가렸는데도 흐리게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인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보다는 이제 각막 이상이나 각막 질환 등의 안과적 질환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응급실을 찾아가야 할 뇌졸중의 전조 증상. 마지막이에요. 자, 응급실 가자의 자 살펴봅니다. 자신 있게 웃어도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 저도 비웃느냐는 얘기를 참 많이 오해를 받는데 이렇게 그런 거하고 좀 다를까?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한쪽입니다. 한쪽. 예. 한쪽? 뇌졸중의 경우에는 보통 편측, 한측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는 이제 왼쪽 뇌와 오른쪽 기능이 뇌 기능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웃을 때 한쪽으로 입꼬리가 안 올라간다든가
혹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가 한쪽 눈꺼풀이 자꾸 감긴다든가 이렇게 한쪽으로 마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강력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마비면 다 뇌졸중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파킨슨병 이런 질환들도 마비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가 아니고 서서히 진행하는 서서히. 퇴행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마비가 올 경우에 뇌졸중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그 뇌졸중 외에 그 구안화사나 아니면은 그 중풍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안면마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김 교수님. 일단 말씀하신 구안화사라고 하는 이제 질환은 이제 네. 말초성 이제 안면마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마비라고 의학에서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보통 귀 뒤에서 나오는 신경이 굉장히 작은 이제 그 두개골의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주변에 염증이 조금 바이러스 염증 같은 것들이 좀 생기면 그 신경을 기절시켜서 안면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마에 주름이 잘 안 잡히고요. 눈도 잘 안 감기고 그다음에 입 주변의 근육도 동시에 마비되는 좀 심각한 형태의 마비처럼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뇌졸중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대쪽에서도 조금 이제 그 신경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마 쪽과 눈은 잘 감기고 입 주변의 근육들만 망가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약해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안면마비가 오면은 반대쪽에서 온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예. 반대쪽 팔다리, 그러니까 얼굴과 팔다리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따로따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좀 더 그걸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흔히 이제 찬 데서 자면은 입 맞아, 돌아간다 입 그러잖아요. 네. 돌베개 베고 자고 막 밖에서 자면은 술 먹고 자고 오면은 이제 입 돌아간다고 막 네. 그러는데 그런 그러니까 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귀 뒤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 굉장히 작은 이제 두개골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건데 네. 그 구멍이 눌린 겁니다. 그래서 눌려가지고 신경이 기절을 한 거죠. 예, 그러면 대개 3개월 정도 있다가 회복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마비가 됐다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요, 막상 이제 이런 증상이 나한테 나타나면 이게 뇌졸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가 진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거 없을까요, 조 교수님? 네, 몇 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다 같이 한번 시연해 볼까요? 네, 조 교수님 앞으로 모시고 저랑 김현영 씨가 한번 자가 진단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건강하니까. 네. 자, 이제 네. 우선 팔에 힘이 빠지는지 시험해보는 검사인데요. 네. 두 분이서 한번 손을 교차해서 마주 마주 보고. 잡아주시고, 네, 네. 예, 이런 다음에 이렇게 손에 크로스로 잡았어요, 저희가. 네. 손에 힘을 꽉 줘보세요. 꽉 줬을 때 상대방이 느끼기에 한쪽 힘이 오른쪽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어느 쪽 한쪽 힘이 반대편보다 저힘 세죠? 떨어진다. 두 분은 괜찮으시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고요. 이번 김현 씨가 저 쥐어보세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는 분들은 네. 네, 이렇게 힘 주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전 뇌경색이에요? 아니죠. 한쪽만 세고 예, 한쪽은 한쪽과, 힘이 잘 안 네, 들어오는데. 그렇죠. 네. 세게 줘봐요, 세게. 세게 줬을 세게 때. 해보세요. 더 세게.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 보시고 네. 한번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해보시고요. 앞으로 나란히? 예,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10초간 가만히 있어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잘 계시잖아요. 근데 예.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한쪽 손이 점점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편측으로 증상이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쭉 의심을 할 떨어져요? 수가 있고요. 예, 오. 이게 눈을 감고 있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한쪽이 서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7초인데요? 10초 정도 뒤면 보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평형 감각을 담당한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일직선을 보고 네.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네.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형대 걷는 걸 걷듯이. 했을 때 정상인 분들은 평형대. 무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뇌졸중이 하이힐을 동반된 신고도 분들은 균형을 엄청 잘 아유, 엄청 잘 잡으시네요. 아, 예, 뇌는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네. 균형을 못 잡는다. 네. 이러면은 이 역시 뇌졸중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저희는 괜찮아서.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잘 걱정 안 하셔도 달려도록 될 것 할게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고요. 아무튼 뭐 증상이 있다면은 골든 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의심되면 병원으로 가본다. 요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